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우리 학창시절에 비유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에서 가장 세고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까지 반 전체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힘을 다제하며 다른 반의 공격도 대신 막아주었습니다. 덕분에 반 친구들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동안 친구들은 이 보호를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바빴어요. 그러자 이 강한 친구가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배려하고 보호해줬으니 이제 그 대가를 내라. 상납하지 않으면 다른 반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할 거야. 이게 바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세계 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동맹국들을 보호해왔지만 이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있죠. 이 상황에서 반 친구들, 즉 다른 국가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각자 도생입니다. 그래도 나보다 약한 옆 친구보단 적게 내야지 하며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관세를 감내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캐나다는 트럼프의 35%, 관세의 직면에 에너지 제품은 10%로 낮추는 식으로 타협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합입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힘을 합쳐 더 이상 상납하지 않겠다고 공동 대응하는 거예요. EU나 다른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발표하는 게 바로 이해입니다. 하지만 이 연합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친구가 한 명씩 따로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연합을 주도한 나라가 먼저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니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이런 심리를 잘 압니다. 그는 정치 경제 외교뿐 아니라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에게도 관세 압박을 가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하죠. 실제로 2025년 들어 그는 모든 국가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처럼 무역 적자가 큰 나라엔 35%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재확인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각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본 전략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수출 다변화, 공급망 재편, 국방력 강화 등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미국 달러로 결제되며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이 조건에서 수출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기란 어렵죠. 게다가 트럼프 관세는 미국 가구당 평균 1,300달러의 세금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많은 국가가 개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의 키워드는 자립과 다변화로 바뀔 겁니다. 내수 시장이 강하고 소비 기반이 탄탄한 나라에 인도나 브라질, 무역보다는 관광 서비스 디지털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 예를 들면 싱가포르, 호주가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이 흐름을 읽는 게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정세를 고려해 내수 중심 경제나 서비스 강국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IT 섹터나 브라질의 소비재 기업에 주목하세요.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관세 전쟁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전략이 될 거예요.